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진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요즘 해외 뉴스를 보면 외국 기자들이 대한민국 무기 앞에서 눈을 휘둥그레 뜨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폴란드 군인이 K9 자주포를 어루만지며 감탄하고 중동의 바이어들이 우리 방산 기업 부스 앞에 줄을 서는 장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더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됐나 싶어서요. 잠깐 여기서 저는 시계를 한번 거꾸로 돌려보고 싶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군대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미군이 쓰다 남긴 소총으로 전선을 지켜야 했고 탱크 한 대 없이 북한의 T-34 전차 앞에 맨몸으로 서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알 한 발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전차가 유럽 평원을 달리고 우리가 만든 자주포가 세계 각국의 포병 훈련장에서 불을 뿜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전투기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납니다. 불과 7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서 외국의 원조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8조 원어치의 무기를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18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이라는 게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수백 년 된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입니다. 방산 역사가 고작 50년도 안 된 나라가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세계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지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속도입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빠르고 믿을 수 있고 써보니 진짜 좋은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워낙 수요가 많아서 납기가 5년,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문해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어떤 유럽 국가들은 전차를 주문하고 7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7년이면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 안보 상황이 얼마나 급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합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게 조건을 조율하는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유럽이나 중동처럼 급박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나라들에게는 이 속도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1순위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민족이 원래 손재주가 좋고 일처리가 빠른 민족이구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빠른 실행력,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방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남들이 단점이라고 놀리던 그 빨리빨리가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고 왜 이렇게 급하냐고 했던 바로 그 DNA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최고의 자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폴란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면서 엄청난 속도로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도 손을 내밀고 독일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가장 먼저 실질적인 답을 준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T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까지.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래였어요. 그 이유를 폴란드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기준의 최고 성능을 갖추면서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방 기준을 뛰어넘는 성능,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 앞에서 진짜 전장을 상정하고 갈고 닦은 기술력에서 나온 겁니다. 남들이 훈련용으로 만들 때 우리는 진짜 써야 할 상황을 대비하며 만들었습니다. 그 절실함이 성능이 됐고 그 성능이 지금 세계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고
영상 40도의 폭염에서도 정상 가동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다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게 세계 모든 기후권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이 땅이 방산 기술자들한테도 최고의 시험장이 됐군요. 세 번째로 저는 지정학적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유럽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중동에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해양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는 진짜로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진 겁니다. 그 순간 마침 대한민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70년 넘게 안보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래서 국방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오랜 준비가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순간에 빛을 발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구신 산업화의 기반이 있었기에 오늘의 방산 기술이 가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고 철강을 만들어내셨던 그분들의 수고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가난을 참아가며 수출 역군이 되셨던 분들, 80년대에 기술 하나 배우겠다고 밤새 공부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땀이 지금 이 18조 원의 수출 실적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성과는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세대가 함께 일궈온 결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기술력이 핵심이지만 정부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고 대통령이 직접 방산 외교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죠. 정상회담 자리에서 무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대, 대한민국은 그 흐름을 아주 영리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외교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번의 협상과 설득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상대국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면서도 우리 이익을 지키고 때로는 경쟁국들의 방해를 막아가며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 말이 쉽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고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도 함께합니다. 즉, 우리 무기를 사면 너희 나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드리겠다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한국 방산을 단순한 무기 판매상이 아닌 믿음직한 파트너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우리 방산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K방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독자 개발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드론,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 레이저 무기 등 미래형 방산 기술에서도 우리나라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방산과 결합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K방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의 연구소에서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낼 다음 세대의 무기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을 신뢰하고 우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이름에 돈을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이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어깨를 조금 더 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